이색적인 종목 이야기 다루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장외 홈런 쳐볼 만한 종목 어떤 건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골드클럽 강재헌 과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에요. 저희가 과장님을 금요일마다 뵙고 있는데 이번 주 이 장외 주식시장 또 코넥스 시장 분위기 또 어땠는지 전해주실까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조정 나오면서 네. 있었지만은 시총 규모로 봤을 때는 크게 하락하지 않는 어떤 견조한 움직임이 좀 보였던 것 같고요. 희한하게도 이제 거래량이 적어서 종목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잠깐 매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코스닥 시장 자체는 상당히 견고하게 오히려 코스닥보다 좀 변동성이 적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다뤄볼 만한 종목은 무엇일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열어보겠습니다. 코넥스 업체입니다. 바로 툴젠인데요. 툴젠. 보통 저희가 뭐 이렇게 종목명을 들으면 어떤 거 할 것 같다라는 감이 오는데 툴젠? 잘 안 와요. 뭐 마크로젠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유전체 뭐 이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툴젠은 코넥스 시장을 좀 결해해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아시는 종목일 만큼 시총 규모가 큰 회사고 코넥스 시장에서 3위 안에 들어가는 상당히 뭐 마지막까지 한 2위 정도 수준 이렇게 유지하다가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소위 코스닥 따지면 셀트리온과 어떤 상당히 높은 시총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알고 있어야겠네요. 예. 코넥스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크리스토퍼 유전자 가위의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에 대한 수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 시장 중심으로 현재는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현재는 연구용이라고 한다면 유전자 가위를 연구하는 회사들에게 이 기술을 수출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 용역을 보내주는 그런 매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상용화가 된다고 한다면 치료를 위한 시장도 발전이 될 수 있고 산업용 시장으로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가 무궁무진하고 실적도 커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가위를 하고 있는 회사는 딱 5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툴젠밖에 없고요. 보통 유전자 가위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알 필요성이 있겠죠. 저도 이제 뭐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없겠지만은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유전자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좋은 유전자 갖다 붙이는 게 유전자 가위겠죠. 제가 방금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죠. 이 가위가 맞는 건가라는 생각에. 네, 맞습니다. 예. 유전자 구조에 이제 뭐 과거에 1세대 유전자 가위는 2003년도에 개발된 징크핑거라는 게 1세대 가위였고 그다음에 2세대가 탈렌이었고 지금 이 회사 갖고 있는 크로스트포 기술이 3세대 유전자 가위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DNA를 절단해서 그 안에 분해 요소를 사용해서 이제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기술인 거고요. 최근 툴젠과 공동 연구진이 그 유전자 가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효소 장착형 유전자 가위를 활용을 해서 생쥐의 유전자를 그 돌연 변이화시키는 걸 성공을 했는데요. 소위 이제 하얀 털이 자라는 돌연변이 생쥐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고 그런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신의 어떤 영향을 좀 침범하는 그런 느낌도 들긴 하죠. 그래서 미래 성장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당사가 그 개발 중인 R&D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주로 유전자에 관련된 거를 기술을 뭐 연구를 한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붙어가지고 연구 용역을 하거나 기술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쪽이었지만은 이제는 자체적으로 치료제를 만들기 위한 R&D 파이프라인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전자 가위를 체내에 넣어서 뭐 안과 질환이라든지 간 질환, 말초 신경 질환 등의 치료제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암 치료제 CAR-T라고 하는 치료제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암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를 개발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당사의 내용들이 현재 뭐 아직까지는 그런 치료에 대한 것들이 매출이 가시화된 건 없지만은 상당히 무궁무진한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그런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주파수도 그렇고 초음파도 그렇고 유전자도 그렇고 사실 눈에 저희가 볼 수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사업들을 영위해 나가는 업체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툴젠, 유전자 가위, 뭐 물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유전자 가위 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3세대 유전자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툴제는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이미 뭐 코넥스에선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업체고요. 매출이 정확히 아직은 이렇게 가시적으로 잡히고 있진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떤지 시총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건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치료제로서의 매출은 없지만은 연구 기술을 수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출이 잡히고 있고요. 어허, 네. 시가총액은 7,700억이고 물론 최고였을 경우에는 한 1조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조정이 나왔고요. 발행 주식 수는 640만 주, 연매출 작년에 33억 정도 한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매출을 다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적자 상태가 맞고요. 다른 이제 좀 약간 생소한 부분이겠죠. 보통 이제 암이라고 한다면 유전적으로 위에 뭐 유전적으로 뭐 어머님이나 고모가 있으면 그쵸, 그쵸.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가위를 통해 가지고 좀 조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개념인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크리스토퍼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5군데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다 다른 나라에 있는 기술이고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업체가 크리스프리? 예, 상당히 어려운 이름입니다. 원화로 환산 시 시가총액이 3조 원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업체들 4군데 다 역시 1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기술력 대비했을 때는 국내 코넥스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할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7,700억 정도 수준이니까 타 경쟁사들 대비 30% 이상 지금 할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력은 상당히 월등합니다. 물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코스닥 이전 상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할인 요인들이 제거가 될 거고 현 주가는 30% 이상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가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유전자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뭐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친다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좀 퉁퉁하셔요. 그러면 나도 좀 살찔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유전자도 이렇게 네. 뭐 미용적인 측면도 네. 가능한 거고. 그렇죠. 뭐. 그런 유전자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발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 무궁무진한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툴젠입니다. 네. 당사는 내년을 목표로 이전 상장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워낙 유명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코넥스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증권사 레포트가 잘 나옵니다. 틈틈이 그렇기 때문에 뭐 에쿼티나 뭐 FN 가이드 이런 사이트에서 이 회사에 대한 증권사 레포트를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궁금하다 그러면 찾아보시면 더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코스닥, 코스피 기업이 아닌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가장 크게 한계에 직면하는 게 정보 부족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미 툴제는 충분히 알려져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상장도 뭐 내년 코스닥 이전 상장 뭐 모멘텀도 충분히 안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강재원 과장님이시라면 만약에 이 종목이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면 내가 돈이 있어. 그러면 이걸 매수하시겠어요? 예,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레이트. 앞에 방송 보셨군요. 예. 네, 그레이트 답변을 주셨습니다. 툴젠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이익이 뒷받침돼 주는 그날 추가적인 탄력을 더 기대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이야기 나눠봤네요. 오늘 내용 참 재밌었네요.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골드클럽 강재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장 마감까지 한 4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래도 금요일장이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 탄력을 좀 늘려주고 있어서 참 그래도 좀 다행인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은 0.9% 오르고 있습니다. 798선, 800선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코스닥 시장은 0.48% 오른 2293.47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수급 상황이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매수 물량을 보면 외국인들이 399억 원 정도.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151억 원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이 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1%대의 상승 탄력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9% 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 미디어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CJ ENM이 6% 넘게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 바이오주 가운데 신라제는 4% 넘게 큰 폭의 상승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나오는 이슈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꼭 챙기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희는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